오늘 드신 라면이나 빵이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90세 내과 의사 김영수입니다. 3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매일 드시는 하얀 밀가루 음식이 당신의 혈관을 노화시키고 당뇨병과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정제된 밀가루가 우리 몸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제된 밀가루는 몸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소화 과정이 단순해 빠르게 분해되어 혈액 속 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둘째, 이렇게 급격히 오른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셋째,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우리의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계속 고속으로 돌리면 마모되는 것처럼요. 결국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겨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넷째, 사용되지 않은 과도한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됩니다. 이는 지방간과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액 속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나쁜 콜레스테롤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째,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심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활성산소가 증가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세포와 조직의 노화를 촉진하고 암 발생 위험도 높입니다. 일곱째,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져 집중력 저하, 피로감, 짜증 등이 나타납니다. 다시 당분이 높은 음식을 찾게 만들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제된 밀가루 음식이 우리 몸에 해로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밀가루를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실제 중독 현상입니다.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을 많이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기쁨, 행복, 만족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놀랍게도 뇌 영상 촬영을 해보면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에서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동 원리는 유사합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뇌의 보상 중추가 자극되어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 짜증,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런 불쾌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밀가루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제 환자 중 35살 젊은 남성은 라면과 빵만 끊었을 뿐인데 3주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60대 부부는 밀가루 대신 제가 알려드릴 대한식품으로 바꾸고 중성지방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당뇨 19년 차 환자는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간단한 방법만 따라 하셔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환자를 만나온 제게는 하나의 굳은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에게는 약보다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22살 저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뇌졸중은 드문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환자가 넘쳐납니다. 젊은 시절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은 주로 급성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감기, 폐렴, 위장염 같은 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10명 중 7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의 식습관을 관찰하며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제된 하얀 밀가루 섭취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밀가루와 건강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저는 세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19년째 약을 복용 중인 장창래 씨입니다. 46살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인데도 불구하고 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장창래 씨는 어릴 때부터 국수와 빵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달한 빵이나 쫄깃한 면 요리에 손이 갔습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약 없이도 식이요법만으로 관리가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용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밀가루가 안 좋다는 거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아요. 특히 당직 근무 후에는 더 심해요. 가끔은 참다 폭발해서 하루 종일 빵만 먹기도 해요. 최근 눈 시력이 나빠지고 발끝이 자주 저리는 증상으로 당뇨 합병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약 용량을 늘려도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두 번째는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인 60대 부부 한나윤 씨와 류병만 씨입니다. 한나윤 씨는 61살로 전직 교사였고 류병만 씨는 68살로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후 둘만의 시간을 즐기며 매일 아침 수제비, 점심에 국수, 저녁에 또 면 요리를 즐기던 분들이었습니다. 요리하기 편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밀가루 음식을 주로 드셨죠. 밥보다 밀가루 음식이 더 편하고 맛있어요. 남편도 저도 밀가루 끊으라면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한나윤 씨는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었고 류병만 씨는 원인 모를 복통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약과 중성지방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수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는 저희보다 건강한 분들도 많아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었죠. 세 번째는 젊은 나이에 고혈압약과 통풍약을 복용 중인 35살 윤상필 씨입니다. 야근이 잦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라면을 먹다 아내에게 들키면 혼날까봐 몰래 먹을 정도로 밀가루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주말이면 햄버거와 피자를 시켜 먹고 간식으로는 항상 과자와 빵을 챙겼죠. 제가 담배도 끊었는데 라면은 못 끊겠어요. 며칠만 라면을 못 먹으면 온몸이 달아오르고 짜증이 나요. 마치 금단 현상처럼요. 심지어 라면 먹은 후에 피곤해서 의자에서 꾸벅꾸벅 조는데도 또 먹고 싶더라고요. 윤상필 씨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얼마 후 통풍까지 발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두 가지 약을 복용하게 된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고생하다 50대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가족력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네요. 저는 2세 환자에게 특별한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하루 종일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피부에 부착하는 작은 기계로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그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지, 얼마나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상필 씨의 혈당 그래프를 보니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라면 2그릇을 먹고 약 1시간 후 혈당은 17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의 혈당은 빠르게 내려갔다가 점심으로 짜장면과 짬뽕을 먹은 후에도 다시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갔습니다. 혈당이 정상이라면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의 혈당은 하루 종일 70에서 180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이게 제 혈당이라고요? 마치 산맥 같네요.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60대 부부의 혈당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식후 2시간이면 100 이하로 돌아와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 혈당이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항상 피곤한 이유인가요? 당뇨 환자인 장창래 씨는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 아침에 샐러드와 연어를 먹었는데 이때는 혈당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에 국수를 먹고 후식으로 빵까지 먹은 후에는 혈당이 180까지 치솟았다가 55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저혈당 상태가 되면 어지럼증, 두통,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니까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달달한 것을 찾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면 혈당 그래프는 완만한 언덕 모양을 그립니다. 급격히 오르지도 않고 급격히 내려가지도 않죠. 35살 윤상필 씨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며칠만 라면을 못 먹으면 온몸이 달아오르고 짜증이 나요. 마치 금단 현상처럼요. 이것이 바로 밀가루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을 때와 비슷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밀은 원래 나쁜 음식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실 원래 밀은 영양가가 높습니다. 쌀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고 여러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문제는 밀이 아니라 정제된 하얀 밀가루입니다. 밀의 원래 모습을 보셨나요? 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인 겨층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중간층인 배아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배유는 주로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밀가루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영양가 높은 겨층과 배아는 모두 제거되고 전분이 많은 배유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얀 밀가루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단백질의 대부분, 식이섬유의 거의 전부, 비타민과 미네랄의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남는 것은 열량이 높은 전분뿐이죠. 통밀과 정제된 밀가루의 차이는 현미와 백미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백미보다 정제된 밀가루가 더 문제인 이유는 소화 속도 때문입니다. 통밀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이 서서히 오르지만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제된 밀가루가 문제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건강한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새 환자에게 제안한 5가지 해결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밀가루를 활용하세요.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일반 빵에 비해 혈당이 훨씬 적게 올라갑니다. 실험해보니 일반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통밀빵은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통밀빵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완전 통밀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색소로 갈색을 낸 가짜 통밀빵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파스타는 두륨밀로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두륨밀은 파스타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밀로 정제된 밀가루보다 영양가가 높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파스타를 먹을 때는 살짝 단단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오르게 됩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섭취한 다음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 섬유질이 채워져 다른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이 적절히 분비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여러 실험에서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넷째, 밀가루 면 대신 건강한 대체품을 활용하세요. 두부면, 다시마면, 메밀면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밀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한 호박으로 만든 호박국수도 맛있는 대안입니다. 호박을 가늘게 채 썰어 면처럼 활용하는 방법인데 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좋습니다. 특별한 호박국수용 호박을 구입하거나 일반 애호박을 채칼로 가늘게 썰어 사용해도 됩니다. 다섯째,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활용하세요. 도저히 라면을 참을 수 없다면 라면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보세요. 식초는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식초 맛이 부담스럽다면 레몬즙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밀가루 없이 만드는 다양한 대체 식품이 있습니다. 아몬드 가루, 코코넛 가루, 병아리콩 가루, 귀리가루 등은 밀가루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이러한 대체 식품은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우리 입맛도 적응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라고 하다가 몇 주 후에는 이제 하얀 빵은 너무 달고 맛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새 환자에게 제안한 3주 솔루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인식과 대체 시작 단계입니다. 첫 주에는 우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밀가루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는지, 어떤 상황에서 밀가루 음식을 찾게 되는지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끼만 밀가루 음식을 건강한 대안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토스트 대신 통밀빵이나 아몬드빵으로, 점심 라면 대신 메밀면이나 두부면으로 바꿔보세요. 첫 주차에 중요한 것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다음으로 밀가루 음식을 마지막에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윤상필 씨의 경우 첫 주에는 저녁 라면만 끊고 아침에는 계란과 채소를 먼저 먹은 후 토스트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는 첫 주에 체중이 조금 줄었고 아침에 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주차는 습관 전환과 새로운 맛의 적응 단계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밀가루 음식을 더 많이 대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주일에 4끼 정도는 밀가루 없는 식사를 시도해 보세요. 통밀이나 대체 식품의 맛이 익숙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밀가루 중독으로 인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짜증, 피로감, 두통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며칠 지나면 사라집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이 시기를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부부인 한나윤 씨와 류병만 씨의 경우 두 번째 주에 수제비와 국수 대신 현미밥과 통밀 수제비를 번갈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했지만 일주일 후에는 의외로 괜찮네요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류병만 씨의 복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는 새로운 식습관 정착과 건강 변화 체감 단계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대부분의 식사에서 정제된 밀가루를 건강한 대안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체 식품의 맛이 익숙해지고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고 식후 졸음이 줄어들며 배변 활동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도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과도한 제한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소량의 밀가루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식사 순서법을 활용하고 식초나 레몬즙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인 장창래 씨의 경우 세 번째 주에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지러움이 거의 없어졌어요. 덕분에 단 음식을 찾는 충동도 크게 줄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새 환자의 3주 솔루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19년 차인 장창래 씨의 경우 공복 혈당이 크게 떨어져 거의 정상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중성지방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허리둘레도 5cm가 줄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어요. 그동안 당뇨약을 계속 늘려가며 먹었는데 단순히 밀가루만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혈당이 안정되어 이제 집중력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거예요. 당뇨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60대 부부 한나윤 씨와 류병만 씨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나윤 씨의 내장지방과 중성지방이 크게 감소했고 혈압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류병만 씨의 내장지방은 절반으로 줄었고 중성지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인 모를 폭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특히 류병만 씨의 인슐린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여기저기 아프던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음식 맛이 약간 달라졌지만 건강해지는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요. 35살 윤상필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던 혈당 그래프가 안정화되었고 인슐린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은 7kg이 줄었고 내장 지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고혈압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과 빵을 끊을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건강한 대안을 알게 되니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옷 사이즈가 한 치수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일할 때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오후에 졸음이 오는 것도 많이 줄었고요. 무엇보다 고혈압 약과 통풍약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맞춤형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밀가루 음식에 의존하면 나중에 건강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윤상필 씨처럼 30대에 이미 고혈압, 통풍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회복력이 좋아 증상이 없더라도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 등에 의존하는 식습관은 일찍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 계란과 채소를 먹는 습관, 주말에 통밀빵을 미리 구워두는 습관 등이 도움이 됩니다. 중년분들을 위한 조언으로 이 시기에는 이미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전 단계 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창래 씨처럼 이미 만성질환이 있다면 밀가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순서법을 철저히 지키고 가능한 한 통밀과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이 시기에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밀가루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윤 씨와 류병만 씨 부부처럼 이 시기에는 이미 여러 만성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식습관 개선의 효과가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끼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통밀이 소화하기 어렵다면 오트밀이나 현미처럼 비교적 부드러우면서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대안을 선택하세요. 또한 채소를 푹 익혀 먹거나 갈아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혹시 나는 밀가루를 많이 먹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밀가루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빵, 과자, 라면, 국수, 만두, 피자, 햄버거, 케이크 등 우리 주변에는 밀가루 음식이 넘쳐납니다. 외식할 때도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식집에서는 메밀소바나 생선 요리를, 한식집에서는 쌈밥이나 된장찌개를, 양식집에서는 샐러드를 먼저 먹고 고기 위주의 메뉴를 선택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다르게 먹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면 서로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 예를 들어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간혹 밀가루 음식을 즐겨도 됩니다. 다만 그날 하루로 끝내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밀빵이나 특수 제품들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밥과 채소 위주의 한식은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에 좋습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활용하고 값싼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 두부 등을 활용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로 50년을 살아오며 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마시는 물 한 잔, 매일 먹는 음식 한 입, 매일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제 나이 90이 되도록 현역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요? 저도 40대 중반까지는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랜 세월 정제된 밀가루를 멀리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맛있는 빵이나 국수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기쁨, 90이 넘어서도 맑은 정신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보람이 그 무엇보다 값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끼 한 식품부터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가벼워지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